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46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결방을 한번 해서 2주 만에 여러분들 뵙습니다. 정상훈님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야 항상 그렇듯 잘 지냈습니다. 아, 휴가도 갔다 오고. 휴가도 네, 잘 잘 다녀오시고 다녀왔습니다. 늦게 다녀오셨네요. 아무래도 사람들 많으니까 음. 사람들 많은 것보다 좀 다 음. 지나고 나서 가는 음. 게 좀 수월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것도 괜찮아 좋은 것 같아요. 그래봤자 여유만 뭐 있으면 일주일, 2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뭐 늦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9월 들어오면서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졌죠. 참 막 더워서 못 잘 거야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아니잖아요. 밤에는 선선한데 또 낮에는 또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도 그늘로 들어가면 습도가 좀 없어갖고 살만해요. 어쨌거나 오늘의 방송 주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캐논 카메라의 역사와 종류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두 편에 걸쳐서 346회 1편, 347회 캐논 카메라의 역사 및 종류 2편 해갖고 두 편으로 나눠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캐논 카메라를 했으니까 캐논 렌즈의 역사와 종류도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캐논도 이제 마운트의 변천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뭐 R 마운트, 그 다음에 뭐 FL, FD, 뉴 FD, EF 이렇게 마운트 되면서 이제 캐논 카메라가 이제 뭐 형석을 써갖고 렌즈를 썼네. 그런 것도 이제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방송은 사실은 계획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지금 저희 방송하는 곳 어딘지 아시죠?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한국 카메라 박물관입니다. 과천에 있는. 여기서 아마 방송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넘은 것 같아요.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고 정상훈님은 12월 달에 저랑 같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방송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카메라 박물관에서 9월 요거 먼저 포스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카메라 박물관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캐논 90주년 카메라 특별전을 내일 며칠 있으면 3일 후에 9월 14일 날부터 오픈을 해갖고 말일날 12월 말일까지 오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략적으로 10월, 11월, 12월 대략적으로 3개월 반 정도 3개월 넘게 그렇게 오픈을 하고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카메라들, 그러니까 캐논의 최초의 카메라 사진통장에서 방송도 해드렸지만 한사 캐논부터 현재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까지 그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논 카메라에 관심이 있다면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면은 관람 오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전시회도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히스토리 역사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이걸 한 편으로 만들면은 굉장히 길어져요. 그 다음에 또 요번에 하면서 이 기종들을 하나하나는 소개시켜 드리지 않을 거고요. 몇 년도에 어떤 기종들이 나왔다. 그리고 몇 년도에 왜 이런 기종들이 나왔나.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카메라들. 70년대까지 가면서 중요한 카메라들이 몇 대가 있거든요. 최초의 카메라 한사 캐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논의 F1 이런 카메라들. 그 다음에 뭐 캐논 최초의 SLR 카메라 뭐 캐논 플렉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거 2000분의 1초까지 찍히는 R 그 2000 이런 카메라들은 사실은 거기서 몇몇 부분들은 사진통장에서 개별적으로 다룬 카메라들이에요. 그런 카메라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건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쨌거나 1933년도부터 1970년대까지 1편으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뉴 F1부터 2023년 R8 현재 모델까지 2편으로 해서 두 편에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빠르게 지나갈 수 있고요. 참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예. 느끼신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고 또 관장님이 또 도록을 또 만드셨어요. 캐논 카메라 도록. 우리가 이제 전시회를 하면은 도록을 만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관장님이 하고 이제 그 도록 만드실 때 이제 자료 정리 조금 해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자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캐논 카메라 대단하다. 굉장히 그 라이카의 거리경도식 카메라들 있죠, 초창기에. 예. 초창기.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 막 그런 생각들. 그다음에 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캐논하고 지금까지 했던 캐논하고는 요번에 그 자료 정리하고 하면서 좀 다른 생각들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이 길었습니다. 80년대부터. 볼까요? 자, 이게 한사 캐논 카메라, 이거는 이제 사진 통장에서 한번 해드렸던 거잖아요. 사실 사명의 캐논은 그 콰논에서 따온 거예요. 콰논에서 따온 건데 일본 최초의 35mm 포컬 프레임 셔터는 이제 그 콰논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회사 설립자인 요시다 고로가 붙인 이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콰논이라는 게 이제 관음. 관음 본설의 자비에 힘입어 세계의 최고의 카메라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이렇게 이제 그쪽에 이제 역사 히스토리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후에 판단의 기준 또는 성경의 경전이라는 캐논이라는 이름을 공식 상표로 등록을 해요.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콰논 카메라를 상용하기 위해서 집중동 시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메라의 필수품이 바디 외에 렌즈가 있잖아요. 렌즈. 근데 렌즈와 그 다음에 이건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잖아요. 예. 그 거리계 연동식의 그 기술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없다가 연구실에서 이제 고민 끝에 지금의 니콘에서 그 렌즈를 니콘 거하고 거리계를 쓰는 거로 이렇게 해갖고 그 1936년도에 한사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발매가 됩니다. 여러분들 현재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카메라는 사실 캐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카메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최초로 거리 연동식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요거는 아마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 한사 캐논을 특별하게 한번 다뤄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한사 캐논이 1936년 2월에 시장에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 카메라가 아까도 이제 굉장히 기념비적인 바디이고, 이 카메라가 정말 깨끗한 한사 캐논 카메라는 귀하거든요. 흔치 않아요.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모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렌즈 세트와 함께. 오늘 녹화로 와서 한번 봤는데 정중앙에 딱판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 모델로 시작을 해갖고 이제 캐논의 역사, 카메라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건 그래서 캐논에서는 기념비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말이 꼬이네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질 않네요. 오래간만에 해서 그러나?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 모델 위에 거, 밑에 J 모델, 그 다음에 NS라는 모델이 이제 연달아 나오는데, 1939년 2월에 S 모델과 J 모델이 나와요. 그 다음에 NS 모델 같은 해 말. 그러니까 1939년 말에는 NS 모델이 이렇게 1939년도에 세 개의 모델이 나오는데, J 모델이 인기 모델이었대요. 가장 인기 있었다고. J 모델이 인기 모델이었대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보죠. 이쁜가요? 보니까 S 모델은 한사 캐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렌즈도 그 위에서 거리게 조절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콘탁스의 그 방식이죠. 음, 음. 그다음에 카메라를 보죠. 그다음에 1940년도에 이제 캐논이 일본 최초의 산업용 엑스레이 카메라를 제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1945년도에 폐망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1946년 11월 말까지 폐망을 했는데도 캐논의 일부 공장이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다행히. 음, 그래서 1946년 11월 말까지 폐망 후 약 560대의 지금 J2 맨 위에 있는 예. J2 카메라와 같은 해 10월에 S2 저 카메라가 출시를 해요. J2 모델이 전쟁 전에 이제 표준 모델로 여겨졌다면 S2 카메라는 전쟁 후에 전밀 광학 산업의 기반 구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 2B 모델 있죠? 2B 예. 모델은 이제 정밀 광학 산업의 견고한 기반으로 자리를 잡는 역할을 해주는 카메라가 돼요. 캐논에. 음. 아, 요즘 이런 카메라들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있으면? 저는 어, 실사용으로는 못할 것 같은데. 어. 저는 그 바르낙도 불편해서 바르낙도 바르낙도 불편하고요. 불편해서 못 쓸 것 같아서 얘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이시는군요. 지금 캐논 이 모델들이 현재 저희 카메라 박물관에 캐논 90주년 카메라 특별전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예. 작동됩니다. 어, 작동 잘 됩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이제 쓰기에는 편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바르낙 시리즈도 이제 뷰파인더 창 또 초점 맞추는 장 따로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작동은 된다. 작동이 되고 있다면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카메라 박물관에 저희 쪽에 있는 것들은 문제없이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죠. 3, 4, 3A, 4SB 캐논의 모델들인데요. 1950년대 초에 캐논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카메라를 만들어내는데 1000분의 1초의 빠른 속도를 탑재한 일본 최초의 모델이 3 카메라가 나오고요. 1951년 2월에 이제 3.2 카메라가 이제 출시가 되는 거예요. 50년대 이제 계속 만들어내는데 51년 2월에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2개월 후인 4월에 프레시를 사용할 수 있는 3, 4 오, 바로 옆에 있는 캐논 4, 그 다음에 3의 개량형이 3A를 출시를 해요. 그 다음에 52년 12월에는 4SB를 발매를 합니다. 4SB는 전자 프레시 동기화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의 35mm 거리계 카메라. 이때까지 캐논이 개발한 35mm 거리계 카메라는 세계 최고의 카메라인 라이카와 대등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캐논의 히스토리 안에 자기들이 이제 써놓은 얘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그 말이 사실은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종류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만든 매무새라든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좁혀지는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 그림으로 이것들을 사진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박물관에 있는 카메라들을 만져보게 되면 예. 굉장히 정밀하게 잘 만들어졌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히스토리에 나왔던 내용을 좀 읽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장은 아닌 것 같다.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4SB2가 출시 직전 1954년에 우리가 이제 캐논 카메라든 라이카를 할 때 그 항상 뭐죠? 전자의 카메라가 되었지. 라이카 M3가 54년도에 출시가 되죠. M3가 공개가 돼요. 그래서 라이카 걔네 문헌에 적힌 거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라이카 M3를 처음 본 캐논의 엔지니어들은 뷰파인더의 밝기와 시인성, 거리계의 정확도로 대표되는 카메라의 완성도에 크게 놀랐고 개선된 모델 4SB2가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캐논 엔지니어들은 라이카 M3 데뷔와 함께 카메라 세계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돼요. 아,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의 근데 그 판단이, 캐논 카메라 연구진들, 그 네. 판단이 틀린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보면. 여전히 M3는 라이카의 최고 인기 절정의 카메라잖아요. 2023년에도 저기, 인기가 굉장히 많은 어. 카메라인 걸로 보면은 빠른 판단이 섰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카메라였고. 그렇게 보고 또 그러므로써 이제 SLR 카메라 쪽으로 이제 기울잖아요. 나중에 59년도로 가면서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캐논하고 니콘 이게 이제 같이 SLR 쪽으로 가면서 세계를 양분화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카메라 기종들 얘기해 드릴게요. 저 위에 있는 VT 이거는 이제 1956년 8월에 출시가 되는데 이 VT 카메라는 기존의 필름 장착 방식이 라이카 바르낙 시리즈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 밑판을 빼갖고 빼고. 굉장히 어렵게 이제 그 필름을 꽂게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바르낙 타입이라고 이제 보통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VT 저 카메라는 그걸 버리고 경척식 백커버와 나사산을 이용한 보다 간편한 방식을 채택한 게 저거고요. 그다음 P 모델 이거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예. 사용하고 있죠. 예. P 모델은 이제 1959년에 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븐 모델이 1961년 3월에, 7S 모델이 이제 그 다음 모델인데 1965년 4월에 출시가 됩니다. 저 7S에 보면은 렌즈가 한번 해드렸죠. 50mm 0.95 드림 렌즈. 말로만 듣던 드림 렌즈. 그때 한번 직접 보셨었죠. 예, 굉장히 무겁고 어. 진짜 렌즈의 크기가 그 뭐죠, 마운트보다 훨씬 커가지고 그 7S에서만 그 쓸 수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갖고 7, 그 다음에 65년도에 7S 이렇게 68년도에 7S, 65년도에 7 이렇게 돼갖고 굉장히 이제 이런 카메라들이 발매가 되면서 1968년 지금 보고 계시는 7S 모델을 끝으로 거리계 연동식 35mm 카메라의 전통도 끝이 납니다. 막을 내린다? 영국이 막을 내리듯이 그렇게 난다. 그래서 저 7S가 거리계 캐논의 마지막 바디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SLR 캐논의 1959년 캐논 최초의 이란 반사식 카메라는 캐논 프렉스가 나옵니다. 위에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1960년도에는 밑에 R2000. 이거는 뭐냐면 이제 최고 속도가 2000분의 1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명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61년에 이제 캐논 넷이라는 저 카메라가 나와요. 저거는 이제 렌즈 교환이 되진 않지만 가정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이 카메라가 맞아요. 카메라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그래갖고 저 제품이 출시 당시에 일주일 판매 분량의 제품이 2시간 만에 다 나가버려요. 오픈런. 요즘 말로 하면 오픈런을 해야 되는 그런 카메라인 거죠. 굉장히 빅 히트를 쳤던 캐논 넷저 카메라도 굉장히 캐논의 카메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죠. 캐논 프렉스가 59년도에 만들어지고 조금 후에 니콘에서는 F라는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니콘 F가 요거보다 조금 늦게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일본에서 아까도 한사 캐논이 1936년도에 카메라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니콘은 그 후에 만들잖아요. 후에 48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후에 나오고. 그러니까 나도 카메라 만든다 그러니까 캐논이 그러면 렌즈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렌즈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야야 빨빨 만들어. 그래갖고 47년도에 나온 게 세레나 렌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캐논 넷 이 카메라들은요 아마 그 다음에 뭐 QL19 이런 비슷한
G3만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아마 예전에 장롱에서 한 대씩 보지 않았을까? 저도 G3 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나와요. 아, 그죠? 그래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캐논 아까 내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1962년도에는 최초로 노출계를 내정한 캐논 플렉스 RM이 출시됩니다. 좌측 상단에 이제부터는 제가 밑에다 글자 안 써놨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모델 가만히 그걸 적다 보니까 카메라에 모델명이 이제 찍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적지 말자. 근데 좌측 상단에 보면 RM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최초로 노출계를 내정한 캐논 플렉스 RM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캐논넷이 굉장히 붐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막 갈 때 가벼운 하프 프레임 카메라 데미가 1963년 2월에 출시되어 유저들에게 또 큰 호응을 얻어요. 우측 하단에 있는 캐논 저 조그맣게 붙박이 렌즈식으로 달린 거 있죠. 캐논 데미 렌즈도 굉장히 요즘도 하프 카메라 하면은 맞아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 데미도 제가 아마 예전에 그 사진 통장에서 예. 한번 다뤄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굉장히 재밌는 카메라예요, 쟤도. 그리고 성능도 뭐 나쁘지 않고 당시에 캐논 넷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지금으로 말하면 똑딱이 카메라라고 그래야 되나 쟤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또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무래도 사진 찍는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이 나오면서 또 한 번 히트를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960년대에는 TTL 측광 시스템이 SL 카메라의 과제로 이제 대두가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그전에는 이제 노출계들이 그렇게 그랬는데 TTL 측광을 이제 우리 SL에다가 뭐 자꾸 인식해야 되고 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왜냐하면 TTL 측광은 촬영 렌즈를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 최적의 노출을 결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캐논에서 그런 인식에 이제 숙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캐논도. 그래갖고 이제 1965년도에 펠릭스 저 카메라가 측광 방식을 채택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66년도에 이어서 FTQL 밑에 거 있죠. 예. FTQL 카메라가 같이 발매를 합니다. 이런 카메라들은 본 적이 있죠. FT는 본 것 같은데 펠릭스는 처음 본 거. 아 그래요? 네. 저것도 가끔 가다가 샵 이런 데서 보이는 카메라이긴 해요. 지금까지 보셨던 카메라를 정말 실제로 보고 싶으시면은 9월 14일 오픈하는 캐논 카메라 90주년에 여러분들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또 넘어가 보죠. 자, 대망의 이게 F1 카메라인데요. 이게 이제 71년 3월에 이제 공개가 돼요. 시장에 공개가 되는데, 이쪽에 이제 히스토리의 문헌에 보게 되면 1964년에 캐논이 전문 사진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매우 진보된 SLR 카메라 생산에 착수해야 한다는 회사 안팎의 요청이 있었고요. 5년간의 개발 노력 끝에 카메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발자취를 남긴 F1이 1971년 3월에 공개가 됩니다. 이 카메라는 전문가를 위해서 고안되었고요. 다양한 액세서리 위에 제가 시스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캐논 F1의 시스템이거든요. 위쪽에 액세서리들. 네,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만약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더 작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거 외에도 지금이야 뭐 내구력 셔터 내구력이 10만 회는 보통 다 넘잖아요. 예. 당시에는 10만 회 이상의 셔터 내구성을 확보를 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때 기술력으로서는. 그 다음에 영하 30도에서 영상 60도까지 온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성이 뛰어났고요.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하계올림픽과 1980년 미국 레이크 플래시도 동계올림픽 공식 35mm 카메라로 지정돼요. 그 다음에 좌측에 이제 캐논 F1 오리지널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거 모터 달려있죠. 저거는 1972년도에 F1 하이스피드 모터 드라이브 카메라로 해서
F1 카메라를 위해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초당 9프레임, 당시에는 엄청 빠른 거예요. 9프레임의 촬영 속도를 가진 F1 하이스피드 모터 드라이브 카메라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측에 지금 조금 더 키가 높죠. F1 카메라 밑에 뭐 달려 있죠. 예. 그렇게 하고 모터 드라이브 그게 이제 나오고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서독에서 열린 1972년 미네 올림픽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며 국내외 언론의 높은 평가를 받는 카메라가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F1이 나왔을 때 니콘에서는 F2 카메라가 있었죠. 그래서 F2도 이제 이거의 하이스피드 모터 드라이브 카메라 것처럼 굉장히 빠른 모터 드라이브를 단 카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논과 니콘은 1959년 SLR 카메라 시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고 1971년도에 캐논에서 이 F1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니콘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F2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80년도로 넘어오면서 여기서 뉴 F1이 나올 때 캐논에서는 니콘에서는 F3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경쟁 체제를 가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자, 어쨌거나 캐논 F1은 사실은 굉장히 캐논 카메라에서 한사 캐논과 그 다음에 아까 캐논 넷 고카메라 그 다음에 F1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카메라고 이 캐논사에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카메라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럴만하게 올림픽 카메라로 지정이 되는 거면은 맞습니다. 카메라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카메라 보죠. 자, 캐논 GL, 캐논 G3 QL, 저 카메라죠. 저게 이제 1972년 3월에 저게 캐논 G3 17이 발매가 돼요. 그리고 컴팩트하고 사용하기 쉬운 기능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10년 연속 판매 기록을 세웁니다. 저거. 그래갖고 저게 몇 대가 팔리냐 하면 120만 대가 팔려요. 엄청난 당시에 엄청난 거죠. 그래갖고 저거 요즘도 저거 좋다. 아직도 깨끗한 것들이 있으면은 10만 원, 15만 원 할걸요. 깨끗하면. 한때는 저거 굉장히 비쌌었어요. 필리까 그거 좀 오르기 전에는 비쌌고 여전히 지금도 깨끗하면은 정상 작동하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쓰기에도 수월해요. 그리고 파인더도 이제 파인더가 이제 깨끗한 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카메라예요. G3 저거. 제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그게 작동이 됐었거든요. 노출계가 작동이 정상적으로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되더라고요. 그때가 그 연애원 수업 출사 때 나가서 그래요? 이태원 그쪽 갔을 때 오래간만에 들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그때 발견을 했어요. 안 된다라는 거를. 근데 뭐 노출계가 작동 안 해도 그 오토 모드만 작동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리개 우선 모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모드만 작동 안 되는 거지. 수동으로는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캐논은 이제 셔터 우선이 되겠죠. 조리개를 A에다 놓게 되면 셔터 스피드를 조정한 거에서 조리개가 움직이니까 그게 되는 거겠죠. 예, 그 셔터 우선 모드만 작동이 안 되고 노출개가 나머지, 바늘이 안 보이는 거고. 예, 그런데 수동으로 하는 거면은 또 이용이 가능해가지고 그냥 집에 두고 있긴 합니다. 그건 그냥 그대로 기계식으로 끊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작고 컴팩트하고 사용하기 편하고. 예. 그래갖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거. 10년 연속 판매 기록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몇 개가 팔렸나 문헌을 보니까 120만 개가 팔렸대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저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나요? 네. 그렇군요. 이제 요거 나오기 전에 저렇게 생긴 모델이 뭐 QL17, 뭐 QL19도 저거보다 이제 크지만 그런 것들은 45mm 1.7 달린 거, 45mm 1.9 달린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런 게 나온 건데 어쨌거나 굉장히 매력 있는 카메라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976년도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A1 카메라도 사진통장에서 한번 다뤄드렸죠. 예. 했었던 걸로 저는 이제 방송으로 봤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안 했었나요? A1 카메라? 다른 분이랑 했나 내가?
저랑은 아닌 것 같고 아, 그런가요? 오래 전에 하셨을걸요? 아, 그렇군요. 예, 벌써 그렇게 저는 됐나요? A1 했던 아. 방송도 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게 1976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러한 반사식 카메라에 마이크로 컴퓨터를 탑재한 셔터 속도 우선 TTL 직광은 AE1 모델을 출시합니다. 저 자세한 스펙은 이제 사진 통장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검색해갖고 찾으시면 자세하게 제가 그저 기능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1978년도 4월에는 더 뛰어난 카메라가 하나가 나와요. 바로 우측에 있는 까만색의 A-1이라고 써 있죠. 예. 그거는 이제 5개의 AE 모드가 있어요. 뭐 셔터 스피드 우선, 예. 뭐 조리개 우선,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5개가 있는 A1 카메라가 출시하는데 저기에는 이제 본격적인 디지털 제어 마이크로 컴퓨터가 장착된 카메라. 그래서 정교한 전자 메커니즘과 다양한 기능으로 카메라 업계 안팎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카메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 시점에 와서는 지금의 A-1 저거보다는 AE1이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A1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A21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저 A-1, 그러니까 A1보다 A-1이 월등히 상위 기종이라고 상위 보시면 돼요. 저는 저 방송 기억이 나요. 아, 그런가요? 네, A-1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방송하신 게 어. 이게 엄청난 그뭐 약간 상위 모델에서 들어가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바디라고 하시면서 좀 극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하셨던 기억이 나는 모델입니다. 저게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 81년도에 뉴에폰이 나오잖아요. 예. 그거를 썼던 분들은 그 서브 바디를 쓸 때 A-1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서브 바디로 그만큼 뛰어난 거고 기능은 뉴에폰보다 어떻게 보면은 내구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기능적으로는 저게 굉장히 뛰어났던 카메라고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도가 높았던 카메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카메라도 아마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저 카메라를 AE1보다 못한 카메라라고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같은 금액이면 무조건 A-1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매하려고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78년도 A-1까지 1936년 한사 캐논부터 1978년 A-1까지 간략하게 이제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림 보고 그냥 저희가 라디오식으로만 말씀을 드려갖고 이렇게 하고 어쨌거나 이번 편에서는 70년도까지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81년도, 80년도부터 해갖고 2023년도에 카메라들 모델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기서 1편 끝내드리고요. 다음 주 2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